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어제 저녁에 야식은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바로 아침 조식 들어갑니다.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한강 누나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니면 못할 것 같더라고. 좀 빨리빨리 이야기하는 사안이라 갖고 오늘 이렇게 부랴부랴 10월 18일 새벽 4시 35분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그겁니다. 한강 누나의 이혼에 열광하는 한심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강 누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뭐 이제 소박스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드러내곤 하는데, 근데 뭐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야. 한강 누나 자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강 누나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야. 그래서 그 한강 누나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수박설이라고 하지. 수박은 맛있잖아. 그래서 여름 수박은 인정 이러면서 애를 낳은 그 썰이 있는데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오래전에 이혼했다 하면서 안타까운 근황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타까운 거는 오래전에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 이름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약간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온 거였거든.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빅토리를 외칠 만한 그런 소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여신 뉴스 데스크에 올라온 거거든. 한강 안타까운 근황 남편 언급에 오래전 이혼했다. 이래서 여기 댓글이 700개가 넘게 달렸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방금 전 내가 말한 그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야. 이토록 완벽할 수가. 완벽 그 자체. 다행이다. 노벨 상금 안 나눠줘도 돼서 축하드린다. 이미 이혼했다? 그럼 노벨상으로 이번에 대박 터진 거 안 나누고 혼자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초 럭키 비키잖아? 이래서 요새 럭키 비키가 굉장히 많이 쓰던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행복이 최대를 치를 것 같다. 그리고 기혼자들이 자아에 의탁한다. 안타깝지 않아. 하나도. 안 안타깝고 축하드린다. 뭐가 안타깝냐. 이러면서 뭔가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의 이혼을 축하하는 그런 일이었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이혼을 바랬다라는 느낌에 가깝죠. 그래서 옛날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 그 금메달 딴 사람, 그 사격한 사람 누구지? 예진가? 그때도 이제 이혼했다고, 우와! 역시 큰일은 돌싱이 한다! 뭐 약간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다시 나온 것 같아. 그리고 한강의 그런 뭔가 이혼에 대해 가지고 뭔가 되게 열광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생각은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사인데 그게 자기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혼이라는 거는 사실 축하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축하할 일은 아니야. 조금 안타까워할 일이긴 한데 근데 굉장히 축하하는 저것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DC의 반응은 어땠냐면 앞뒤 사정 모르면서 이혼한 게 뭐가 축하할 일인데 미친 년들인가 이런 거지. 그리고 사페다. 이런데도 한여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거는 정신병자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 한강이 얘네가 딱 자아의탁할 대상이긴 하다. 1세대 빰이 노벨상 적당히 못생겨서 질투도 안 난다. 그리고 오래전에 했는데 대체 지들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기뻐하냐. 그래도 김예진은 양육권 청구 안 하고 딸을 남편에게 줬네. 딸을 남편에게 줬어 김예진은? 그래? 그래서 뭐 이제 한강 뭐 빰인데 뭐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 생각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아 의탁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웃기다는 반응이었어 남주에서는. 그래서 존나 웃김. 노벨상 탄 것도 유연한 것도 다 타인인데 왜 본인들이 기뻐 날뛰는 거냐. 페이커가 우승하면 자남의 승리다. 이런 병신이 있냐. 개웃기다. 그렇지만 우리 페이커가 우승했다고 남자의 승리다 그러진 않고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그 상으로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잖아. 물론 나는 이거는 이제 핵을 주고 쌀을 주고 그리고 받아낸 어거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항상 이게 노벨상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상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 같은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도 약간 그 반핵 단체 거기서 받았잖아. 약간 그런 뭔가 이데올로기를 뭔가 이제 그때 딱 맞게 적재적소에 관통하면 그때 받아내는 게 있거든. 근데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을 때도 그 당시에 누가 야 자남이라서 받았다. 자남은 위대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DC에서는 굉장히 어지럽다라는 그런 반응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보면 이제 과연 이제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커뮤니 얼마나 오염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좀 자아의탁 대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 큰일은 여자가 인데 이 여자들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을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혼자 살면서 혼자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누군가랑 결혼을 했던 것보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이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강 누나가 그 당시에 나보다 거의 10년을, 10살 더 많지. 근데도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적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의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 대충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내가 한 번씩 자녀들을 프로토스에 비유를 하잖아. 신경상으로 모든 게 연결돼 있다고.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빠미들은 그게 다 이어져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뭐 이게 굳이 여심한 이게 득달나서 이렇게 열광을 하냐라면 또 그것도 아니야. 뭐 덕후 같은 경우도 덕후에서도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기생충 봉준호 때는 아내가 누군지 언급이 안 되는데 노벨상 하니까 왜 전부 다 수박 하냐. 이게 올라왔어. 그래서 그 회충 때는 봉준호 아내가 누군지 거의 언급도 안 됐는데 근데 한강 노벨상 하니까 왜 본인보다 작가 아버지, 작가 남편 그놈의 수박이 인터넷 볼 때마다 보이냐. 그래서 이제 화가 난다. 이런 게 이런 게 돌아다니고 요걸 보는 뭐 덕후 반응도 그래. 나도 수박설이 왜 낭만적이란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속이 뻥이다. jut도 하지 않다. 남편 얘기가 왜 나오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혼을 했구나. 여시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수박설 보고 뭐 어쩌라고 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남미세니 뭐니 뭐 어쩌고저쩌고 지들끼리 싸우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좀 이제 옛날이랑 좀 구도가 변한 게 얘네들이 다시금 기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뭔가 여초 분위기, 여시 분위기를 보면 그때는 기혼자들은 꿈도 쪽도 못 쏘고 그냥 계속 이제 비혼자들이 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 그때는 기혼자 방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기혼 방이 생겼잖아. 지금은 여시 중에서. 그런 게 생겼는데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그 기혼자들도 이제 눈꼴 시렵다는 거죠. 하준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 근래 일어났던 거 보면 성심당에 대해서 이제 임산부 혜택 어차피 자기는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제 물어뜯고 그냥 그 모든 게 싫은 거야.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만 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남을 포함해갖고 이제 기혼남들까지도 이제 그 분노가 표출이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괴물들이 나오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뭐 결국에는 이 괴물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 국가와 미디어와 언론 다 합작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다시금 한번 또 11호가 벌어진다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아마 이번 11호는 옛날처럼 쉽지는 않을 거야. 왜? 어느 정도 다들 그런 빠미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침식당한 것들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대놓고 나가고 자기가 빠미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거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져가고 이미 망한 상태까지 오기까지 누가 하드 캐리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얼굴을 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나는 뭐 항상 이 상황을 이제 자승자박에 비유를 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송재기 씨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왜냐면 송재기라는 사람을 난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송재기라는 재기 형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재기 형이 했던 얘기 중에서 뭐 좋은 얘기 많지. 뭐 더치페이하기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는 거는 옛날에 재기 형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의 인생은 망할 리가 없을 거다. 근데 여러분이 만난 김치현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박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재기 형한테는 재기 형 그 얘기는 틀린 것 같아요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 대통령을 잘못 봐도 대한민국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피폐해질 수 있구나. 이걸 우린 눈으로 봤잖아. 그리고 지금도 박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박살나고 나게 될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안타까워. 국가와 권력과 그런 정치인들이 앞장서여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제 오히려 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더 망했으니까 빨대라도 한번 더 꼽아보려는 게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은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더 왜 더더욱더 강해지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갈 곳 없는 이 분노한 자여들의 분노들이 이제는 조금씩 오그라들기 시작할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얘들이 죽을 때가 됐거든. 생존과 관계돼가지고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여자들이 살았던 방식은 남자들과 같이 살아오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인류의 역사가 그랬단 말이야. 여자가 혼자 산지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건 100년도 되지 않았어. 특히 대한민국은 더 짧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았던 방식을 한순간에 바꾸려니까 그게 되겠냐고. 결국에는 이제 그 여자들도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제서야 아마 이제 이 11호는 이제 딱 끝나게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망했죠. 이게 끝나고 나서 좋아지면 그래도 뭐 잘려나갈 거 잘려나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암세포가 도려내지는 그런 과정에 비열을 쏘겠을 건데 지금은 이미 다 망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고 나니까 뭐 이제서 드는 생각이 이제 방금 전 말했던 그런 한강의 이온에 자아이탁하고 열광하는 이런 자유들이 죽는다 한들 누가 공정을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이제 내 유튜브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해. 그 댓글들이 너무 자유 혐오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야 너희들 방금 전에 여초 댓글들을 봤지? 그 댓글 봐봐라. 적어도 내 유튜브 애들은 이혼 소식에 와가지고 그렇게 축하하거나 그러진 않아. 얼마 전에 황재균하고 티아라의 지연이 이혼했을 때도 그런 댓글들 없었어. 다들 뭐 이제 일진끼리 결혼한 느낌이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구독자들도 그러진 않아. 남의 이혼 소식 가지고는. 참, 저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 저렇게 한 트럭이 있는데, 저런 애들을 가만히 냅두고, 저런 애들한테 아무 얘기 못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으름장 놓지 말고, 알았지?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무쪼록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나중에 점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